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잘 챙겨 먹었는데 아침마다 몸이 천근만근, 얼굴은 자꾸 붓고 이유 없이 피곤한 하루가 반복됩니다. 병원에 가도 별다른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몸은 계속 무거워지기만 합니다. 놀랍게도 그 원인이 우리 몸속에서 조용히 그리고 매일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40년간 식품업계에 몸담았던 한 여성이 뒤늦게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 60 넘은 나이에 다시 책상에 앉아서야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녀가 부엌에서 발견한 3가지 답을 지금 전격 공개합니다.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이야기. 끝까지 보시면 오늘 저녁 식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그 손길 하나하나가 여러분께 큰 복으로 돌아갑니다. 챕터 1. 우리의 일상에 숨어있는 힘. 오늘은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개운하신가요? 저는 오랫동안 식품 관련 일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밥상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걸 느꼈어요. 다들 잘 먹고 사는 것 같은데 몸은 점점 무거워진다는 겁니다. 붓고 쑤시고 이유 없이 피곤하고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새벽에 눈을 떠도 개운한 적이 별로 없었죠. 손목이 뻐근하고 무릎이 시큰거리고 거울 속 얼굴은 자꾸 부어 보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 몸속에서는 매일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사실은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산화라는 이름의 적이 세포 하나하나를 갉아먹고 있거든요.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밥상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평범한 식탁이 곧 전쟁터더군요. 무엇을 올리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립니다. 다행히 그 답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스쳐 지나가던 제철 과일 속에 말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게 된 날, 부엌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그 안을 물끄러미 바라봤죠. 늘 있던 재료들이 그날따라 달리 보였습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오늘 저녁 식탁이 조금은 달라질 겁니다. 저와 함께 천천히 짚어가 보시죠. 저는 오랜 시간 화학 조미료와 첨가물, 대량 생산 식품 사이에서 일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문득 두려워진 적도 있었습니다. 이걸 내 가족에게도 먹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제 식탁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변화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아침에 붓기가 줄었고 무릎 통증도 조금씩 가벼워졌어요. 거창한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무엇을 식탁에 올릴지 조금 더 신경 썼을 뿐입니다. 챕터 2 항산화가 뭐길래 개념과 중요성. 항산화라는 말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저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오래 식품 일을 했지만 정작 왜 몸에 좋은지는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저 남들이 좋다는 대로 만들고 팔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궁금해지더군요. 도대체 항산화가 뭐길래 이렇게 다들 강조하는 걸까 싶었습니다.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라는 게 끊임없이 생깁니다. 숨만 쉬어도 생기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생기죠. 이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하면서 노화와 질병의 씨앗이 됩니다. 항산화란 바로 이 공격을 막아주는 방패입니다. 처음 이 개념을 알게 됐을 때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 몸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책을 찾아 읽고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낯선 용어 투성이라 머리가 아팠습니다. 몇 번이고 책장을 덮었다가 다시 펼쳤죠. 그래도 조금씩 알아갈수록 신기했습니다. 우리 몸이 이렇게 정교하게 스스로를 지키려 애쓰고 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세포도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 전투를 도와줄 무기가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저는 그 무기를 우리 부엌에서 찾았습니다. 화려한 보조제가 아니라 그저 제철에 나는 평범한 과일들 속에서 말이죠. 처음엔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렇게 흔한 과일이 정말 세포를 지켜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하나씩 찾아볼수록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옛 어른들이 계절마다 챙겨 드시던 과일 속에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답이 그대로 담겨 있더군요. 조상들의 지혜와 요즘 영양학이 이렇게 맞닿아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손님상을 차릴 때마다 이 사실을 떠올립니다.
비싸고 화려한 재료보다 제철에 맞는 재료 하나가 훨씬 든든한 방패가 되어준다는 것을요. 오늘 그 무기 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챕터 3. 단감 달콤한 무기. 첫 번째는 단감입니다. 가을이 되면 저희 부엌 마당에도 감이 주렁주렁 열립니다. 저는 그 색을 볼 때마다 마음이 놓입니다. 주황빛이 짙어질수록 가을이 깊어졌다는 뜻이거든요. 단감에는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 폴리페놀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세포를 산화로부터 지켜주죠. 식이섬유도 넉넉해서 장까지 편안하게 해줍니다. 동의보감을 찾아보면 감은 성질이 서늘하고 맛이 달면서 떨다고 나옵니다. 폐에 열을 식히고 출혈을 멎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기록돼 있어요. 옛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대목을 책에서 처음 읽었을 때 소름이 돋았습니다. 몇백 년 전 기록이 지금의 영양학과 이렇게 맞아떨어지다니요. 책장을 넘기던 손이 다 떨렸습니다. 저는 단감을 요거트에 잘라 넣고 견과류를 살짝 얹어 먹습니다. 손님들께도 자주 권합니다. 어떤 분은 처음엔 시큰둥하다가 한 입 드시고는 눈이 커지시더라고요. 달다, 정말 달다 하시면서요. 저는 그 표정을 볼 때마다 뿌듯합니다. 아, 오늘도 한 분의 식탁을 바꿔드렸구나 싶어서요. 화려한 재료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제철 과일 하나가 세포를 지키는 방패가 되어줍니다. 여러분 냉장고에도 감 한 상자 들여놓아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시작이지만 분명히 느껴지실 겁니다. 지난 가을에는 마당 감나무 아래서 손님들과 함께 감을 땄습니다. 다들 아이처럼 신나 하시더군요. 한 분이 감을 하나 따서 바로 베어 물더니 어릴 적 외할머니 댁이 생각난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저도 덩달아 코끝이 찡했습니다. 음식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영양성분만이 아니라 기억까지 함께 데려오니까요. 저는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단감 한 알에 담긴 이야기가 이렇게 깊을 줄은 저도 미처 몰랐습니다. 챕터 4 참외 여름의 청량한 방패. 두 번째는 참외입니다. 여름 한복판, 땀이 뚝뚝 흐르던 날이었죠. 손님 한 분이 참외를 반으로 갈라 드시는데 표정이 그렇게 시원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참외는 수분이 90%에 가깝습니다. 비타민과 칼륨, 식이섬유까지 골고루 들어있죠. 동의보감에는 참외를 첨과라 부르며 기록해 두었습니다. 몸속 번열을 없애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한다고 적혀 있어요. 씨앗 부분인 첨과자는 위장을 다스리는 데 쓰였다고도 합니다. 저는 참외를 껍질째 씻어 씨 주변까지 드시라고 권합니다. 씨 주변에 항산화 성분이 특히 많거든요. 다만 너무 많이 드시면 배탈이 날 수 있으니 적당히 드셔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여름이면 참외를 큰 대야에 담가 두셨습니다. 저는 학교 갔다 오면 제일 먼저 참외부터 찾았죠. 마당 수도가에 쪼그려 앉아 손등으로 물기를 닦으며 한 입 베어 물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그 시절 기억이 지금도 저를 웃게 만듭니다. 한 입 베어 물면 여름이 통째로 입안에 들어오는 느낌,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참외는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열을 식혀주고 세포를 지켜주는 여름의 방패입니다. 이번 여름엔 참외 한 접시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냉장고 한 칸을 비워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도 참외를 볼 때마다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마당 평상에 앉아온 가족이 둘러앉아 참외를 나눠 먹던 그 저녁이 눈에 선합니다. 매미 소리, 부채질 소리, 웃음소리까지 함께 떠오르죠. 요즘은 다들 바쁘게 사시느라 그런 여유를 잊고 지내십니다. 저는 손님들께 가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참외 한 조각 나눠 드시는 그 짧은 순간이 어쩌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일지도 모른다고요. 몸도 마음도 함께 시원해지는 그런 시간 말입니다. 챕터 5 무화과 은근한 스페셜리스트. 세 번째는 무화과입니다. 작고 수수한 모양이라 처음 보시는 분들은 무심코 지나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열매 알고 보면 보통이 아닙니다. 무화과에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가 가득합니다.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장 건강을 지켜주죠. 소화를 돕는 단백질 분해 효소도 들어있습니다. 옛 의서에도 무화과는 폐와 장을 촉촉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 열매로 기록돼 있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하지 않아도 속은 알찬 재료라는 뜻이겠죠. 여기서 제 소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자입니다. 식품회사에서 40년 가까이 일하다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용인 특례시에서 작은 식당을 하나 열었습니다. 사장이자 요리사,
그러니까 오너셰프로 부엌에 서는 겁니다. 60 넘은 나이에 새로운 간판을 내건다는 게 두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러면서 저는 원광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학과에 다시 입학했습니다. 젊은 학생들 틈에서 노트북 화면을 보며 진땀을 흘렸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렇게 공부를 계속해서 약선 요리 지도사 자격증을 땄고 얼마 뒤에는 약선 요리 명인으로도 선정됐습니다. 합격 소식을 듣던 날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그 공부를 하면서 무화과처럼 겉으로 요란하지 않아도 속이 단단한 사람이 결국 오래간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저는 무화과를 그냥 썰어 접시에 올리기도 하고 요거트에 곁들이기도 합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무화과 한 접시를 내어드리면 손님들 표정이 한결 편안해지십니다. 어느 손님은 젓가락을 든 채 한참 바라보시다가 이렇게 예쁜 걸 왜 이제야 먹어봤을까요? 하며 웃으셨어요. 화려하진 않지만 은근히 마음을 끄는 매력이 있는 열매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장을 보러 가신다면 무화과 한 팩쯤 담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지만 강한 영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챕터 6 어떤 식으로 먹어야 할까 실전 가이드. 그렇다면 이 과일들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저는 손님들께 늘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마세요. 단감, 참외, 무화과를 번갈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제철에 맞게 적당량으로 드시는 게 핵심이죠. 저는 간단한 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단감은 얇게 썰어 견과류 샐러드에 곁들여 보세요. 참외는 큐브 모양으로 썰어 요거트 볼에 넣으면 좋습니다. 무화과는 살짝 구워서 치즈와 함께 드시면 풍미가 더 살아납니다. 하루에 과일 한두 가지, 두세 조각씩이면 충분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탈이 납니다. 저는 이 원칙을 늘 마음에 새기고 요리합니다. 어느 손님은 제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선생님, 그냥 많이 먹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몸은 넘치는 것도 부담스러워합니다. 적당함이 가장 어려운 균형입니다. 저 역시 처음엔 이 균형을 몰라서 한 가지 식품에 꽂혀 몇 달을 매달린 적도 있습니다. 결국 효과는커녕 물리기만 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 하나가 결국 몸을 만듭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이 세 가지 과일 중 하나만이라도 올려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약선 요리를 공부하면서 가장 크게 바뀐 건 제 성격이었습니다. 예전엔 뭐든 빨리, 많이 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면서 기다리는 법을 배웠어요. 재료가 제철이 될 때까지, 손질이 끝날 때까지, 맛이 스며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조급함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요리도 삶도 편안해지더군요. 저는 이제 손님들께 레시피만이 아니라 이 마음가짐도 함께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균형이란 결국 조급함을 버리는 데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챕터 7 과학적 균형 잡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 과일들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원광디지털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지 못합니다. 음식은 약이 될 수 있지만 약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요. 그 말씀을 들은 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단감이나 참외, 무화과를 아무리 열심히 드셔도 그것만으로 큰 병을 고치거나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점을 손님들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균형 잡힌 식사, 꾸준한 운동, 충분한 잠. 이 세 가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과일 하나에 기대어 다른 걸 소홀히 하시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저는 한때 특정 식품 하나면 다 해결된다는 광고를 보고 혹한 적이 있습니다. 지갑을 열고 몇십만 원어치를 주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과는 실망스러웠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과장된 말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요. 진실은 늘 소박합니다. 제철 재료를 골고루, 적당히, 꾸준히 먹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화려한 약속에서 벗어나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더군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과장 없는 진실이 결국 가장 오래가는 건강법입니다. 저는 이 믿음으로 오늘도 부엌에 섭니다. 한 번은 어느 손님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병원 진료와 함께 식단도 신경 쓰고 싶다고 하셨죠. 저는 그분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드리는 건 약이 아니라 보조라고요.
의사 선생님 말씀을 첫 번째로 따르시고 식탁은 그 다음으로 챙기시라고 당부드렸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심하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과장하지 않고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제 역할이라는 것을요. 챕터 8. 작은 식탁의 혁명.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감은 폐를 촉촉하게 하고 세포를 지켜줍니다. 참외는 여름에 열을 식혀주고 몸속 노폐물을 씻어줍니다. 무화과는 작지만 장과 소화를 든든하게 지켜줍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우리 땅에서 자란 제철 과일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늘 자랑스럽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이 땅에서 계절마다 다른 선물이 열립니다. 봄에는 봄대로, 여름에는 여름대로, 가을에는 가을대로요. 저는 부엌에서 이 재료들을 다룰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손질을 하다 보면 문득 이 땅이 참 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값비싸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제철에 맞게 우리 땅에서 자란 것을 챙겨 드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김영자입니다. 40년을 식품회사에서 일하고 60이 넘어 용인특례시에서 오너셰프로 다시 시작하고 한방건강학과를 공부하고 약선 요리 지도사와 약선 요리 명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 시간들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식탁이 조금 더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한 입의 자부심, 우리 땅의 선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오늘 저녁 작은 과일 하나로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겁니다. 구독과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오늘 하루도 누군가의 식탁을 위해 재료를 씻고 다듬었습니다. 40년 전 식품회사에 처음 출근하던 날의 제 모습이 문득 떠오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이 들어 다시 책상에 앉고 부엌에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될 줄은요.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정직한 재료로 정직한 밥상을 차리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저녁 식탁을 응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